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1일 저병모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소속 윤미향 의원과 국민의힘 출신이죠. 곽상도 전 의원 무죄, 주요 혐의에 대한 무죄, 이런 부분이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곽상도 전 의원이 왜 무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왜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유죄를 받았느냐, 그거는 한번 재판부 판결문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8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7가지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기부금 분법, 이거 다 위반했고요.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가지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 벌금으로 그쳤습니다. 의원직 유지죠. 왜냐면 100만 원 이상 나왔을 때 의원직 박탈은, 이거는 선거법입니다. 이거는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대부분 무죄냐, 이게 중요한 거죠.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정대협 또는 그 후신인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면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1억 원, 이거를 전부 다 식비, 교통비 뭐 등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속여서 보조금 3억 6천만 원을 타내고,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서 9차례에 걸쳐서 7,920만 원을 정의연 등에 기부하거나 증여하게 한 혐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013년 피해자들 거처할 수 있는 용도로 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4억 원 비싼 7억 5천만 원에 산 업무상 배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업무상 횡령 1억 원 중에 1,700만 원 정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그 업무상 횡령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무죄입니다. 그러면 안성쉼터 같은 거를 시세보다 4억 원 비싸게 산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뭐겠습니까? 중간에서 상당한 돈을 착복했을 가능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소가 됐는데 왜 대부분 무죄냐? 결국 자, 윤미향 의원 본인은 무리한 기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보기엔 글쎄 이게 수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판사가 봐줘서 그런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선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수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제가 보기에도 이건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탄탄하게 혐의를 소명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판중심주의라고 그러지만 판사가 그걸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거기서 수사를 다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수사다. 그럼 이 부실한 수사를 도대체 누가 했냐? 잘 아시다시피 이 기소된 거는 2020년입니다. 9월. 문재인 정부 한참일 때죠. 이때 구속 기소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로 드러났다. 대부분 무죄. 그럼 수사를 처음부터 봐주기형으로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검찰만 문제냐? 아닙니다. 그로부터 어제 나온 게 1심 재판입니다.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아니, 이 횡령 뭐 사기 뭐 배임 이 정도 재판을 하는데 무슨 2년 5개월씩이나 걸립니까? 6개월이면 되지. 이것도 질질 끌어가면서 결국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 합작품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로서는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미향 의원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아예 법원이 그렇게 수사 부실을 지적한 겁니다. 합리적 의심을 증명 못했다. 수사가 이런 거고요. 근데 법원 판결문이다 보니까 자기가 왜 2년 5개월을 끌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봐주기죠, 이것도. 이렇게 되면 2년 5개월 만에 1심 나왔으니까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의원직. 아마 그 의원직 다 끝나고 나서 하긴 뭐 2,500만 원 확정돼도 의원직 박탈되는 거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저지르고서도 제대로 단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오라통이 터질 일이죠. 자, 또 곽상도 전 의원 법원에서는 아들이 독립생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정영학 녹취록 그 다음에 관련자 증언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곽상도 전 의원한테 돈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녹음이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만배 씨가 이렇게 됩니다. 고문료로는 안 되지 곽상도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그건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돈 전달 방법까지 나오고 실제 그 돈이 아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세상에 녹음 파일에 있는 거 하나조차 제대로 수사로 조사해서 뒷받침 못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이 판사는요 김만배 씨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허풍이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부인하고 있다. 거기다가 아들이 장가간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곽상도 전 의원이 경제공동체다 하는 게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 이런 취지거든요. 충분히 입증 안 됐다는 얘기는 입증을 못했다는 얘기죠, 검찰이. 근데 이 조짐은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됩니다. 이때 영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 성립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 가지고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명이 부족하다. 그런데 실제 나중에 공소장에 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너지지 않게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장한테 청탁을 넣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만약에 무너졌으면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같은 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 씨로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이 역할이 대단히 큰 겁니다. 50억 줄만한 거죠. 그런데 그 공소장에 그 청탁을 한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조사한 겁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검찰이 국민의힘 당시 그 얼마 전까지 현역 의원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봐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결국 수사 실력 부족이죠. 수사를 통해서 이걸 제대로 입증을 못했으니까 실력 부족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수사 부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지휘자는 김태훈 4차장 검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죠.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금 얘기한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휘하고 중간 지휘하고 있는 거죠. 수사부실? 결국은 이성윤, 이정수, 김태훈 이런 사람들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친문 검찰들한테 따져 물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그냥 막연하게 수사부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사부실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한테 한번 왜 수사가 이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 따져 물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게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러다가 무죄되는 것 아니야 라는 조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검찰은 수사를 보강한다고 하면서 뭘 보강했냐면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곽상도 전 의원이 5천만 원을 받은 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거랑 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과 구속기소는 2022년 2월에 됐습니다. 뭐 여전히 문재인 정부 검찰이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번에 재판 1심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무죄. 적어도 그 50억에 대해서는 무죄. 그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부터 이거는 좀 뭔가 수상했다.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근데 그걸 제대로 보완을 못했다. 이거는 뭐 제가 보건대는 판사가 봐줬다. 뭐 판사도 좀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김명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봐줬다고 보기 어려울 거고 실력 부족이지. 김명수 법원의 검찰이 또 곽상도 전 의원을 봐줬다? 그거는 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수사든 재판이든 이건 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2심 때 그 중앙지검의 반부패부에서 직접 이 공판을 좀 챙기겠다. 공판검사한테 맡기지 않고 뭐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그 중간에 뭐 얼마나 더 탄탄한 혐의를 보강할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그리고 뭔가 이거는 수사부터 잘못돼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대목 이런 부분이 연이어서 나와서 도대체 근데 이게 다 문재인 정부 검찰이 기소한 거거든요. 도대체 뭘 했냐? 내지는 실력이 이 수사할 만한 실력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이렇게 수사력이 없는가? 이 부분을 뭐 한때 거의 뭐 같은 진영 아니었습니까? 그쪽에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